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 어떤 식으로 명암을 넣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명암 넣는 방법, 해칭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간단히 집을 하나 그렸는데요. 보통 이제 펜 드로잉을 하면 이렇게 먼저 라인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이렇게 라인만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그림이 좀 단조롭기도 하고요. 좀 미완성처럼 보이죠? 여기에 우리가 선으로 음영을 표현하면 그림이 달라져 보여요. 이렇게 선으로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을 해칭이라 부르고요. 이 해칭선에 따라서 그림이 굉장히 달라져요. 선을 반복해서 그으면 면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 이런 곳에다가 채움으로써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이제 해칭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로로 그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세로로 이렇게 면을 채울 수 있죠. 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칭을 잘 하려면 일단 선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가지런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사선도 이 방향 말고 이쪽 방향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첫 번째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점점 간격이 넓어지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지게 이렇게 해칭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점 소실점인 곳의 바닥, 마룻바닥이라든지 그런 땅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이것을 합쳐서 명암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위에 것은 손의 강약에 의해서 한쪽 방향이니까요. 강약에 의해서 명암을 조절한다면 지금 밑에 하는 것은 겹쳐서 똑같은 굵기일 때, 똑같은 힘일 때 겹쳐서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것은 보면은 한 번만 그었죠? 두 번째 거는 두 번,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 그으면 되겠죠. 방향만 달리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저절로 명암의 단계가 생겨요. 이번에는 4번.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조금씩만 방향을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4가지 방향 외에 조금씩 방향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해칭을 하는 다른 방법은 이렇게 작은 선으로 면을 메꾸는 거예요. 해칭의 종류는 참 많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옆에 것처럼 이렇게 겹쳐서 명도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보면은 가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도 점점 넓어지게 이렇게 그리는 해칭 방법도 있겠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이렇게 겹쳐서 명암을 넣어서 완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위에 있는 거 이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해칭을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일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그리는 거는 이렇게 한강변, 강의 반대편에 있는 빌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빌딩 숲을 그릴 때 가로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겹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향도 있지만 한 가지 선만으로도 해칭돼요.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사선 다 그려서 응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그림에 따라서 지금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창문들이 다 보통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고층 빌딩들이. 이럴 때 이 가로선만으로 이렇게 그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층 빌딩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죠. 그리고 여기 밑에 강이에요. 이 강의 경우에도 여기 위에 거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점점점 원근감도 생기죠.
어떤 해칭을 써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그림에 따라서. 이게 가로선만으로도 되고 세로선만으로도 되고 또 사선만으로도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같은 방향 안에서도 힘을 어떻게 좀 더 주냐, 그리고 간격을 좀 더 어떻게 더 좁게 하냐에 따라서 진하기가 달라지니까 앞뒤의 표현도 가능해요. 여기 뒤는 좀 더 진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뒤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색깔이 됐죠. 이번에는 이 세로선 해칭을 한번 볼까요? 이런 긴 빌딩, 탑 같은 빌딩 있죠? 이런 거를 그릴 때는 세로선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마무리선이 세로선으로 되면은 효과적이에요. 이런 긴 형태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이게 여러분한테 한 가지 해칭선만으로도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는 가로선, 이번에는 세로선만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선만으로도 그림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이게 긴 형태잖아요. 긴 형태니까 긴 세로선이 어울리죠. 그리고 아까는 강이니까 가로선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한 가지 선만으로 할 때는 그 모양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또 여기 사선 있죠? 사선만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나무를 하나 그려볼게요. 뒤에 있는 여기 나무라고 생각할게요. 나무가 이렇게 겹쳐서 있으면 뒤에 거는 좀 더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나무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도 하나 더 그려볼까요? 같은 세로선인데도 색깔이 다 다르죠? 또 요런 거는 어떨 때 쓰냐 하면 어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퍼지게 지붕도 되겠죠? 이걸 만일에 이 모양인데 세로선으로만 걷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이 모양에 따라서 이 해칭의 방법도 다르게 그리는 게 좀 더 예뻐요. 이 해칭 방법을 응용해서 원기둥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원기둥도 긴 형태죠? 그러면 가로선보다는 세로선이 어울려요. 이렇게 점점 사이 간격 두고 점점 끝에만 좁아지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세로선 길게 계속 그어서 이렇게 힘줘서 명암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형태가 만일에 가로선을 긋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둥근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둥근 형태를 무시하고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굉장히 입체감이 없죠.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저렇게 긴 형태의 이때는 긴 세로선을 긋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겹쳐서 이렇게 명암 표현하는 거 있죠? 아까 여기 위에서 보여드린 겹쳐서 하는 거, 이렇게 칸을 나눠서 이렇게 겹쳐서 명도 단계를 표현해 보세요. 겹쳐서 명도를 내는 해칭을 사용했지만 이가 긴 형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긴 세로선을 이용하면 좀 더 긴 형태의 그림을 그릴 때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세분화 하면은 더 입체감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칭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림자도 해볼까요? 그림자는 밑에 부분 좀 진하게 하고 그냥 사선으로 그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칭 넣을 수 있겠죠?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갈수록 그 폭이 넓어지는 형태 있죠? 자, 우리가 1점 소실점에 어떤 거리 풍경이라고 할 때 양쪽으로 벽이 있다고 생각할 때요. 이럴 때 이 해칭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겠죠. 원근감이 느껴져요. 또 이렇게 산이 있고 먼 기찻길이라든지 나무 테크라든지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도 이렇게 가로선이 점점점 넓어지게 폭이 넓어지게 한다면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선은 원근감 표현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저기 제일 끝에 있는 거 양쪽으로 퍼지는 거 아까 어닝이나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한 거 이것도
바닥면 이렇게 멀리 있는 거에서 앞으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1점 소실점 거리 있죠?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원근감 느껴지죠? 아까 제일 처음에 단순하게 라인으로만 그렸던 집에다가 한번 해칭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칭을 넣을 때마다 그림이 달라지죠. 단순했던 그림이 좀 더 입체감 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칭을 우리가 사용을 잘 하면 그림이 좀 더 완성도도 있고 좀 더 세밀하죠. 그래서 이 해칭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굉장히 달라지겠고 또 사람마다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라인만 그렸을 때하고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창문도 그릴게요. 문도 또 칠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라인 그렸을 때하고는 완전 다르죠. 뒤에 또 풍경도 뭐 나무 숲이 우거진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도 선을 그어서 명암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펜 드로잉을 할 때, 펜 드로잉이나 연필 드로잉 할 때 라인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칭 여러 가지 거 보여드렸죠? 여러 가지 해칭 응용해서 여러분도 한번 명암을 넣어 보세요. 물론 이게 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곡선 같은 거, 이렇게 나무니까 이런 것도 그려볼 수 있겠죠? 그 방향 바꿔서 이렇게 겹치게도 할 수 있고, 이쪽은 왼쪽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만 놔볼게요. 여기에 뭐 더 첨가해서 길도 그리고 또 뭐 풀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인만 그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디테일을 표현을 하고 또 해칭으로 명암을 넣어서 그림의 완성도를 조금 높여보세요. 이제 이 명암 넣는 거, 선으로 명암 넣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자연물을 그릴 때는 해칭의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의 인맥의 모양이 긴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것도 입 모양 따라서 이게 곡선처럼 이렇게 그려야 돼요. 만일에 입을 이렇게 사선만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입체감이 전혀 안 느껴지죠. 또 긴 세로선만으로 하면 인맥의 모양하고 완전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이면서 이상하죠. 제가 아까 대상에 따라서 해칭의 모양을 다르게 해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자연물일 때는 특히 그래요. 나무를 한번 그릴 때도 나무 원기둥이잖아요. 아까처럼 그 원기둥처럼 이렇게 긴 세로선 그으면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원기둥에서 설명했듯이 똑바로 이렇게 가로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 곡선 따라서 이걸 응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작나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자작나무 그릴 때 이 선을 조금 동그랗게 굴려주세요. 똑바로 가로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자작나무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죠. 잎을 그려봤으니까 꽃도 하나 그려볼까요? 꽃잎에도 해칭을 할 때는 이렇게 양쪽 끝에만 이렇게 조금씩만 명암을 넣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명암이 들어가면 꽃은 부드러운 물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물하고 인공물은 해칭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꽃을 한 송이 그려보면 이렇게 힘을 빼서 이렇게 꽃잎을 그리고 조금씩만 해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공물이든 자연물이든 그 모양에 맞게, 아까 원기둥은 긴 형태니까 긴 선이 어울린다고 했죠. 또 강이라든지 고층 빌딩 할 때 가로선이 어울린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꽃잎이니까
이게 퍼진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어주면 되겠죠. 코스모스 꽃을 하나 그려볼까요? 코스모스 꽃 같이 주름이 많은 꽃은 좀 더 길게, 선을 길게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잎의 모양 따라서 해칭의 모양도 달라지겠죠? 이런 거는 길게. 아까 저기 위에 있는 거는 끝만 했죠? 끝하고 양쪽 끝에만 살짝 해칭 넣어줬죠? 여기는 여기 중심으로 좀 더 진하게 해주고요. 또 한 송이를 더 그리면 자, 이런 꽃은 끝에만 살짝 해칭을 넣어주면 예쁘겠죠? 자, 인공물하고 자연물은 굉장히 다르죠. 해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공물이든 자연물은 똑같아요. 그 모양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해칭을 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나의 잎만 그릴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잎을 그려서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긴 난초 같은 걸 그렸다고 생각할 때요. 이렇게 뒤에 쪽에 있는 잎도 있고요. 이렇게 겹쳐서 잎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럴 때는 명암을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여기는 아까 저쪽과 똑같죠? 이쪽 안은 진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도 난초니까 길죠. 그러니까 긴 세로선을 이용하면 되겠죠. 긴 세로선을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저쪽 안쪽에다가 짧은 만일의 가로선을 한다면 안 어울리겠죠. 그리고 여기는 뒤쪽이죠. 뒤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해칭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두움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영을 표현할 때도 그 모양 따라서 그 모양에 맞게 해칭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해칭을 넣는 게 자연물이 조금 더 쉬워요. 그 모양 따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조금 더 쉽죠?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된 선만 아까 그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곡선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곡선만 이용해서도 명암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똑바로 된 선을 안 긋고요. 이렇게 고불고불 일부러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불고불한 선으로 해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하나 더 그려보면 만약 이렇게 산이 있고 밑에 강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펜만으로 그린다고 할 때 이렇게 산은 가로선으로 진하게 긋고 그리고 밑에는 아까 좀 더 연하게 가로선 그었죠. 그리고 하늘은 구름을 연상시키는 이런 곡선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려도 예쁘죠? 여기 위에는 고불고불, 여기는 좀 짧은 선, 이건 밑에는 긴 가로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보시면 해칭은 어떠한 법칙이 있는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인공물에 했던 거 다시 보면은 여기는 가로선, 그리고 세로선, 사선, 또 겹친 거, 그리고 자연물에서 해칭하는 방법까지 오늘 많은 해칭의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